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32회 1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2022년 이민년의 패션 시장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삼성 패션 연구소에서는 비즈니스, 컨슈머, 스타일, 마켓, 브랜드, 솔루션 6개 분야로 나눠 키워드를 선정했는데요. 패션을 가로지르는 업의 확장, 그리고 취향이 우선하는 소비, Y2K 패션과의 조우, 주목받는 메타버스, 목적지향 브랜드의 성장, 유기적 성장 전략 수립이 꼽혔습니다. 이 6가지를 묶어서 대표 키워드를 뽑았는데 이것이 바로 음악 기호인 아템포입니다. 아템포는 느리거나 빠르게 변주한 이후에 다시 이전의 빠르기로 돌아가라는 의미의 음악 기호입니다. 임지연 삼성 패션 연구 소장은 이번 자료를 발표하면서 여전히 2019년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패션 시장은 이전의 규모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 내년에는 힘껏 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패션 시장의 침체기는 여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아템포처럼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페달 밟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죠. 네, 1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추석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황하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 나간 거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좀 어떻습니까? 신기했어요. 그냥 유튜브를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현실감이 없달까?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예요? 신기하다. 우리 패션쇼에 대해서 뭐 함께 해보니까 좀 어떻더라 뭐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앞으로 좀 더 하면서 만약에 계속 이 패션 브리핑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평소에 몰랐던 패션 부분에 대한 어떤 최신 트렌드를 잘 읽게 될 것 같다? 긍정적 요소가 좀 있군요. 네. 좋습니다, 요거. 아니, 근데 패션 브리핑도 그렇지만, 저희 뭐 오프닝이나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되,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요. 우리 태근 형님은?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태근입니다. 태근 형님 나오셨고. 네. 제가 오늘, 네, 저희 단톡방에 저희 오늘 방송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나가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멤버들은 2021년으로 어떻게 보냈고 앞으로 2022년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이제 사전 질문을 던졌어요. 네. 준비는 하셨을 거라고 보고 우리 태근 형부터 뭐 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제가 한번 달력을 한번 봤거든요. 핸드폰에 있는 달력을 네, 일월- 어떤 일들이 있었나? 1월부터 12월까지 쭉 봤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별게. 하긴 솔직히 뭐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일단 뭐 매출에 있어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만족을 하고요. 그 만족을 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진지하고 침울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서 네, 살을 좀 뺐다. 살을 빼고 약간 이제 근육화를 하고 있는 게 네. 네, 오, 뭐또 오후요 무슨 오후 아니 너무 말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팔인가 싶었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한. 네, 다이어트를 하고 약간 근육을 넣어서 근육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물론 뭐 전문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 혼자 그냥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돈의 힘이 필요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PT도 받고 좀 네. 해야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에도 그래도 이제 꾸준히 네 내년은 해서 내년 목표는
배에 왕자나 한번 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0전에 사고 한번 치겠다. 네. 그런 맞습니다. 네. 야. 50세 될 때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평생 처음으로. 물론 이제 돈의 힘을 들어가면 더 빨리 만들겠지만 안 들어가면 아마 50세까지는 그래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아니 학교 다닐 때는 뭐 전혀 저는 없었어요? 저는 원래 근육질 뭐 그런 체질이 아니고 워낙 힘도 없고 그래서 전혀 제가 뒤늦게 바람이 든 거죠. 아니 근데 이 뒤늦게 지금 50을 바라보고 그러게요. 네. 이 시점에서 네. 왜 갑자기 이 몸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신 아. 거예요? 골프를 하는데 비거리가 엄청 안 늘어났거든요. 근데 계속 골프만 하다 해도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럴 바엔 조금 근육이라도 키우자 생각으로 혼자 그냥 약간의 뭐 이제 그런 걸 기구를 이제 들어 올리는데 그게 좋다, 또 이건. 나름 재밌더라고요. 하나씩 조금 몸이 약간 이렇게 단단해진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느껴본 거죠. 제가 왜 운동을 처음 그 맛을 이제야.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재밌고 뭐 조금씩 늘어나는 그 숫자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재밌고. 괜히 샤워하고 싶고.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운동할 때는 하루하루 샤워할 때 제 몸이 달랐어요. 그러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구만 그래요. 네. 그 느낌을 지금 이제 느끼시는군요. 아무튼 몸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민년이 되시길 바라겠고 네. 우리 B급 인생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정말로 웬만하면 돌아보면서 뭐 하나 할 얘기를 떠오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는 그냥 잘 버텼다. 그 정도? 마스크 마스크? 네. 마스크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부터 했었어요? 그럼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좋다 나쁘다. 신통치 못했나? 신통치 못했어요. 별로 뭐 목표나 이루고 싶은 지금 게 있습니까? 뭐 어쨌든 연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려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일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생산도 한번 해보고 또. 예. 우리 황하나는 저는 올해 좀 어땠어요?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일?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룬 거? 그쵸. 기억에 남는 거 제 생각해 봤거든요, 진짜로. 네. 저는 그냥 수우파 때문에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다시 몸을 만들어야겠다. 약간 비슷한데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최근 2년 정도 이렇게 거의 요가만 하고 솔직히 코로나 이후로 진짜 몸이 근육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약간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너무 좋아요. 스파 사랑합니다. 거기서 누굴 제일 좋아해요? 그냥 다 좋아가지고 막 모니카도 좋고 아이키도 좋고 라치카 뭐 리안도 좋고 막 다 좋아가지고 가비 저는 한 사람을 막 좋아한다기보단 다 좋아해요. 단체로 춤추는 분들을 다 좋아하시는구나. 장르는 뭐였어요? 춤 췄을 때? 장르 걸스 힙합이요. 힙합? 네, 약간 홀리뱅 느낌이랑 라치카 느낌 둘 다 약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르시지 않아요? 이사님 수우파 알아요? 그 사람 수우파 노제도 알고 내가 허니제도 알고. 나는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고객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수우파? 수우파를 아냐고 물어봐서 저한테 저는 몰랐죠. 저하고 같이 일하는 변리사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한 변리사님 모르시죠? 그래서요? 네, 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수우파 멤버들이 패션 쪽에 그 키워드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모델로 워낙에 많이 쓰니까 그냥 보니까는 싹 휩쓸었잖아요. 모든 광고 예능. 아니 근데 우리 황하나는 키가 커서 춤춰도 좀 뭐라 그럴까 폼이 좀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좀. 내년 목표는
뭐 있습니까? 내년 목표는 그냥 뭐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좀 그런 것 적어왔네. 같아요. 적었어요. 물어보셨으니까 네네. 그냥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 좀 스스로 감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자기 효능감을 좀 더 느끼면서 그냥 하루하루 좀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뭐야 삶이 행복해지는 맞아요. 거 같아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저희한테만 물어보고 DJ 강은 안 하나요? 아니 누가 뭐 물어봐줘야죠. 물어봐 드릴게요. 예, 물어보세요.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라고? 미리 말하면 어떻게 해? 둘째? 예, 그럼 조용히 좀 하세요. 뭐 둘째 생긴 거, 둘째 생긴 것도 있고. 저도 이제 태근이 형님과 좀 비슷한데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다리를 다치고 나서 체중이 좀 급격하게 불었다가 올해 지금 한 2, 3kg를 뺐잖아요. 예, 그걸 이제 아직까지 좀 뭐 들쭉날쭉 500g 1kg 정도는 들쭉날쭉하지만 아직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이 굉장히 그 기억에 남고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 넘어 이제 7월쯤에 둘째가 세상에 나오니까 그 놈을 어떻게 좀 잘 키워볼까. 돈도 좀 벌고 파이팅을 좀 해야 되는 이민년입니다. 예. 어떻게 대답해야지? 아니, 잘 키우세요. 예, 아, 우리 근데- 멤버들도 응원해주시고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 좀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방송 끝난 거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네. 예, 그러면 2021년 마지막 방송 패션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패션 브리핑 첫 번째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에도 패션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는 뉴스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방역 당국의 경고와 외출 자제 등으로 소비 심리가 우려되고 내수 시장 위축이 전망됐으나 12월 셋째 주까지 이 같은 우려보다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보복 소비가 지난주까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백화점에 이어 가두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 복종에서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복종별 매출 신장률을 보면 아웃도어의 경우 노스페이스는 이 기간 17% 상승했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28%, K2 22%, 네파 17%, 코오롱 스포츠 49%, 블랙 야크 17%, 아이더 12%, 컬럼비아 6%, 밀레 2% 등으로 나타났고 이간 조사 브랜드의 총 매출은 21% 상승했습니다. 여성복도 20%대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는데 브랜드별로는 올리비아 로렌 32%, 쉬즈미스 25%, 지센 23%, 리스트 41%, 베스티벨리 31%, C 21%, 크로커다일 레이디 2% 등이었고 같은 기간 남성 편집숍 웰메이드는 11% 상승했고 올포유 14%, PAT 2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복은 뉴발란스 키즈가 41% 신장했고 MLB 키즈 34%, 칸골 키즈 211%, 블랙 야크 키즈 28%, 노스페이스 키즈 12%, 티파니 키즈 56%, 헤지스 키즈 41%, 필라 키즈 39%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외출과 쇼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늘 그렇듯이 첫 번째 뉴스는 패션 브랜드 복종별 매출 신장률을 좀 살펴봤는데 12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웃도어나 여성복, 남성복도 마찬가지고 네. 키즈도 마찬가지고요. 예, 매출이 신장세를 좀 보였는데 사실 뭐 이
이 기간 동안의 신장률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고 그렇죠. 지금 그 이유 지금 아래 이번 황하나가 주.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거리두기 이제 다시 그럴 이유가 시작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유축은 되겠죠. 거리두기 방역화가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출이 일단 자제가 되니까 줄어들기는 할 건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면서 자기 방역이라든지 개인 방역 잘하고 외출을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옛날 초기 상황처럼 아예 집콕을 하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패션 쪽도 뭐 걱정인데 뉴스 보니까 그 제주도 어디 서귀포의 카페인가 거기는 이제 그 2019년 말부터 이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다가 매출이 뭐 몇 억이 마이너스가 되고 해서 이번 이제 방역 지침은 나는 못 지키겠다. 24시간 영업 24시간 영업을 하겠다. 거기가 제주도. 제주도 그 카페는 그게 이제 좀 화제가 되고 나서 그 네티즌들이나 이렇게 SNS 팔로워들이 우리가 저기 가서 이제 돈줄을 좀 내주자.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생기곤 합니다. 근데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런 걸 또 바랄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좀 잡히면 이게 이제 문제가 다 풀리는 문제인데. 네, 다음은 패션 시장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업계에 의하면 삼성물산 패션 부문과 LF,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섬,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 등 이른바 패션 빅5의 올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로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비즈니스 구조로 재편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기업이 주목한 체질 개선은 온라인과 해외 명품 등 럭셔리 시장인데 자사몰에 집중하며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마케팅을 선보여 체질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위 계층을 타깃으로 한 럭셔리 마케팅도 펼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업체별로는 삼성패션은 올해 전년에 비해 14%가량 성장한 약 1조 7,500억 원대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이상으로 보여 역대 최고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메종 키츠네와 아미, 톰 브라운 등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LF는 온라인 강자답게 올해도 LF몰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1조 7천억 원대 매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8%가량 성장한 것인데 해외 유명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PB로 발굴해 온라인 독점 시장을 만들었고 사내벤처에서 런칭한 스트릿 브랜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한섬도 올해 매출 1조 3,700억 원대로 역대 최고 실적이 예상됩니다. 이는 타임, 마인, 시스템 등 확고한 팬덤이 형성된 것과 함께 자사몰 더한섬닷컴이 웬만한 패션 플랫폼보다 매출이 상회하는 등 인기를 얻었고 또 라이브 퍼포먼스 플랫폼 핸섬맨과 자체 웹드라마 등으로 달라진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한 것도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올해 매출 1조 4천억 원대로 예상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면세점에 묶여있던 명품을 SI 빌리지에서 판매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명품과 럭셔리 상품에 주력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은 영앤리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며 실적보다는 트렌드를 주도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 개척을 바탕으로 코오롱은 올해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19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대기업군들의 이제 성공 전략인데 사실 뭐 이걸 그 분석한 걸 보면 지금 이제 온라인 시장 그리고 명품 시장 이 두 개를 잘 포지셔닝해서 지금 뭐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LF, 신세계, 한섬까지 다들 매출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뭐 주목해야 될 뭐 기업이 있습니까? 뭐 상위권 브랜드들은 워낙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일단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위기 대처 능력이 그나마 좀 발휘되는데 반대로 이제 매출이 꺾였을 때 조직 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확 꺾어질 수 있는 불안한 요소가 있긴 해요. 대기업들이. 근데 어쨌든 2년 버티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거의 그 2019년 수준을 이들은 회복한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특히 이번 가장 놀라운 점은 뭐 명품이야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이 되니까 뭐 그거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건데 그 새로운 차세대 그 소비 주체 세력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 그게 이제 미래 먹거리, 향후 한 10년 먹거리를 확보했다라는 것들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앞으로는 뭐 위드 코로나가 뭐 앞으로도 될 테지만 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이상 뭐 이 기업군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당분간은 뭐 성장세는 될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실 이 패션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옛날 같으면 페이퍼킹이 워낙에 그게 많아서 그 체질 개선 자체가 힘들어서 하나 브랜드를 깊게 파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분포 같은 브랜드를 몇 개 만들어서 규모를 키우는 이런 전략이 통했던 시대였고 근데 이제는 온라인화가 되고 특히 코로나가 그 온라인화를 한 5년 정도 빨리 앞당겨 놓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장 여력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타단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라는 개념도 만들어내고 온라인 전용 상품도 만들고 갤럭시도 온라인 전용 상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걔네들 온라인에 최적화된 스타일을 갤럭시도 이제 제안을 하고 모든 브랜드에서 이런 방식을 전방위적으로 쓴 거죠. 그런 옛날에 그 브랜드 비즈니스 이제 프로덕트 비즈니스 형식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다음 뉴스는 네, 다음은 커버낫이 네이버제트의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브랜드관을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비대면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커버낫은 제페토 브랜드관 내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MZ세대에게 가상세계 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커버낫이 제페토 안에 이제 브랜드관을 그 오픈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B급 여생은 메타버스 좀 아십니까? 잘은 몰라요. 그냥 뭐 타는 버스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버스가 아니라 버스입니다. 예. 메타버스 저도 이제 그 IT나 AI를 중점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에서 요런 행사들을 해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제 행사.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새롭거나 뭐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일단은 아바타의 개념이 이제 확대되고 브랜드의 모든 캐릭터들이 아바타화 되는 거예요. 상품도 그러니까 실물 그러니까 이 기술이 조금은 다른 게 있는데 실물을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는 메타버스에 그걸 만드는 데가 있고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아바타 형식의 것들로 그 세계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고 제가 그러면 그 MCM 거기는 실물을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구성하는 그런 방식의 메타버스를 하는 곳과 손잡고 그걸 하고 있다라고 이런 거죠?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패션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가상으로 이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실제로 그렇죠. 이제 MCM은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하는 실제 거고. 바로 바로 이거는 가상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가상의 아바타의 물품들. 네. 물론 거기서 이제 진짜로 쇼핑을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제페토 내에서는 그런 가상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가상의 쇼룸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신문물 옛날 말로 신문물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 게스트 네. 나왔던 신용남 교수가 요즘 디자이너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디자이너 자꾸 디자인 뭐 어렵게 하지 말고 차라리 매장을 내려면 제페토 내에 매장을 내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조만간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다 제페톤에 매장을 낼 것 같아요. 패션 회사들이 약간 이런 신기술하고 접목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상표 쪽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네. 나이키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뭐 NFT 관련된 상표 출연을 해요. 뉴스였으니까. 그쪽에서 왜 하냐면 이제 가상 어떤 진품, 가상 속 세계에서 어떤 진품 맞아요. 그런 그런 것들을 그것 때문에 네. NFT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모든 하더라고요. 주가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메타버스 네. 때문이죠. 다음은 코로나로 내수가 극도로 위축됐음에도 백화점은 호황을 누렸다는 뉴스입니다. 허허. 특히 올해 연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이른바 1조 클럽 백화점이 10개로 작년에 비해 2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1조 클럽에는 신세계 강남점과 롯데 본점, 잠실점, 신세계 센텀시티점, 현대 판교점이 포함됐는데 올해는 여기에 신세계 대구점을 비롯해 현대 본점과 무역센터점, 롯데 부산 본점, 갤러리아 명품관이 1조 클럽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 코로나 특수라는 게 존재한다지만 이 백화점도 이 호황을 누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코로나 특수라기보다는 특수라면 특수일 수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진 탓이 아닐까. 그래서 네. 보면 알겠지만 다 강남권에 있는 브랜드 점포들이 대부분이에요. 강남권에 있는 점포들은 매출이 훨씬 더 올랐고 나머지 점포들은 매출이 더 떨어졌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1조 클럽 백화점이 10개로 늘었다는 게 작년에는 이제 한 5개 정도 됐다는 얘기고 여기서 원탑은 어디입니까? 신세계 강남점일 거예요. 신세계 강남점. 2조가 넘어갈 거예요. 신세계 강남점이 와 대박이네.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강남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질문 하려다가 무식한 그 거라. 앞에 고터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몰랐네. 거기가 강남. 거기가 어이가 없네. 대박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다음은 이너웨어 전문 기업 그리티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전격 시행한다는 뉴스입니다. 그리티는 지난 2017년부터 단축 근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고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탄력적인 출퇴근 시간제를 함께 운영 중인데 내년에는 현재 시행 중인 유연 근무제는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를 새롭게 도입해 주 4.5일 근무제도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너웨어 전문기업 그리티가 4.5일 근무제를 이제 시행을 한다는 소식인데 지금 패션 쪽에서는 근데 사실 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4.5일 근무한다는 게 이 직군별로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야근을 필히 해야 되는 직군을 제외하고 일반 경영이나 뭐 이런 쪽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다 하겠죠. 그렇게 하되면은 큰일 나게. 이렇게 발표를 안 하지. 발표를 하고서도 잘 안 지키는 데가 많던데. 모르겠어요. 지코와 영구 대표님, 저희 펫피쇼에 한번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네요. 4.5일. 지금 한 4일 정도로 줄여져도 됩니다. 안 그래도 그런 공약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몇몇 군데는 지금 주 4일째 근무를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네, 마지막 있습니다. 네, 맞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2022 FW 서울 패션 위크를 내년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현장 패션쇼를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는 뉴스입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패션쇼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올해 K컬처와 K패션을 융합한 비대면 디지털 패션쇼로 코로나 시대 패션쇼의 새 가능성을 입증했다면 내년春계 시즌에선 현장 패션쇼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을 선보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제 2022년 FW 서울 패션위크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올해는 그 비대면으로만 진행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뭐 지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이제 선보인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방역 강화되고 그러면 못하는 거고. 예. 지금 같은 방역 지금 지침이 유지가 되면 못하는 게 그러니까. 확실하죠. 사실 근데 패션쇼는 우리 황하나는 패션쇼 좀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 현장에서의 울림이 있거든요. 저는 그 패션쇼에 가서 대한민국 여배우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어딜 갔는데요, 배우가 네? 많지 않은데. 패션위크에. 그건 패션이 좀 비치면 패션. 제가 요거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진짜 그 대중문화 담당을 하면서도 여배우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네. 김태희 씨와 인터뷰도 하고 뭐 김희선 씨도 보고 이쁘다는 여배우들은 다 봤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탑은 그 누구죠? 이보영 씨. 그분 박보영이 네. 아니고. 그분 배우자죠? 그분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 이름을 생각해. 지성 와이프. 어우. 그냥 흰 셔츠에 청바지 입었나? 그랬을 텐데 빛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 오프라인 쇼가 다시 재개돼서 제가 느꼈던 이런 것들을 우리 태근 형님도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볼게요. 티켓 한번 보내줄게요. 같이 합시다. 네.